네, 12일 수요일 아침에 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신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투자자분들이 주목해야 될 이슈 4가지 핫 키워드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낙폭 과대주. 최근 들어서 계속 삼성전자 때문입니다만 우리 지수는 안 오르고 개별 종목 장세가 맞습니다. 계속 펼쳐져 왔단 말이죠. 요게 계속될 것 같다. 이런 증권가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5월부터 이어진 개별 종목 장세가 아마 8월 실적 시즌까지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개별 종목 장세가 유지되려면 일단 몇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일단은 5월부터 시작된 이 미국의 채권금리 하락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코스닥에선 특히 외국인들의 매수세라든지 거래 대금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조건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건 아마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금투세 폐지 기대, 이런 것들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여의도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뭐 폐지돼야 폐지인데 그거 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지면 어떤 종목들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될지 여의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증권이 그 개별 종목에 대한 실적 분석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조건을 돌려서 숫자만으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이렇게 추려봤는데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보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섹터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지금 저희가 CG로 준비한 곳들 있으시면은 약간 관심 종목으로 담아보실 만 할 텐데 하나증권에 따르면은 하나마이크론이라든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고용, STI, 뭐 SK 이노베이션, 삼성, ENA, DB하이텍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을 담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어떤 기준으로 저런 것들을 쉽게 말하면 하나증권이 봤을 때 이 실적 기대감, 그리고 지금 주가 대비 실적이 좀 괜찮은 이른바 낙폭과대주들을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스크리닝을 한 것들입니다. 아,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상대적으로 높다. 예.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꼽아왔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아. 요즘 주가가 잘 달리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잘 달리지만 주가 뭐 기아도 잘 달리고 있습니다. 기아가 중국의 전기차 공포를 잠재울 수 있는 기업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다면서요. 예, 그 우리나라 증권사 평가이긴 한데 이 투자자들이 그렇게 잘 몰랐던 숫자들이 있어서 약간 전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 전기차가 이 저가, 가격을 무기로 세계 시장 장악할 수 있다. 미국이 관세 장벽하면은 다른 데로 더 많이 나가겠지. 이런 공포가 사실 있는데, 우려가 있는데, 숫자만 따져보면 기아 경쟁력이 생각보다 괜찮다. 원가율이 중국의 BYD 수준, BYD 수준으로 낮고 주가도 글로벌 완성차 가운데 가장 저평가된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서 기아의 잠재력이 있다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해 이 비아디아 기아 모단 300만 대 정도 세계에서 팔았는데 매출 원가율이 73% 수준으로 양사가 비슷했고, 요것은 기아가 부품사에 아웃소싱을 하는 전략을 썼기 때문이고, 비아디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지 생산을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비아디의 원가 경쟁력은 조금 더 낮아지고 기아 같은 경우는 전략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괜찮아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었고, 또 기아의 미국 판매가 아마 올해보다 내년부터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EV3와 EV4 이런 저가형 전기차들이 이제 미국에서 생산을 하게 되고 EV9 조금 높은 고가형 전기차들도 이제 현지 생산이 되는데 이런 게 판매를 경린할 것으로 보면서 이런 긍정적인 면이 기아뿐만 아니라 이 기아에 납품하는 한국 부품사들의 대규모 수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장밋빛 전망이 삼성증권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삼성증권에 따르면 기아 원가율이 중국의 비아디 수준만큼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고요. 비아디는 지금 뭐 전기차로는 세계 1등으로 지금 맞습니다. 테슬라까지 제친된데 한국에도 좀 들어오려고 하고 있죠. 맞습니다. 예, 들어오면 비아디 뭐 살 겁니까? 아니면 기아차 살 겁니까? 저는 아직 차 살 정도로 돈이 많지 않아서요. 아, 예, 그래도 차는 있죠. 예. 어찌됐든 예, 저 같으면은 이제 비아디는 안 살 것 예, 같긴 당장 제가 한데. 차 살 계획이 없기 때문에 네. 비아디를 지금 굳이, 부품사들 얘기했단 말이죠. 예. 기아에 납품하는 부품사들도 그렇다면 수혜를 좀 입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런 논리를 삼성증권이 폈고요. 또 주변의 모멘텀들을 살펴보면요, 올해 10월 이후에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이제 전부 신규 공장 4곳 정도를 가동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부품사들한테 수혜가 갈 거다, 이런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현대 기아 실적 자체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품사들한테 우호적인 단가가 좀 책정될 환경이 있는 상황에서 삼성증권은 현대모비스와 만도, SL을 이제 최선호 종목으로 꼽았고요. 이 외에도 이 전기차 배터리 방염 소재 만드는 이 나노팀과 차량용 반도체 설계 팹리스 기업이죠. 넥스트 칩도 관심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나노팀, 넥스트 칩 뭐 이런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종목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다음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주가 올 들어서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횡보하고 있죠. 좀 오를 줄 알았는데 서정진 회장 계속 미국에 가 있었는데 지금 돌아왔습니까? 예, 돌아와서 지금 기관 대상 설명회를 했습니다. 아, 네. 기관 대상 설명회를 서정진 회장이 했다라는 건 뭐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좀 이게 궁금하네요. 기자 대상 간담회가 아니라 가지고 기사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어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직접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브리핑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그동안에 이제 신문에서 나왔던 이번에 학회에서 미국에서 나왔던 조금씩 흘러났던 얘기들이 좀 구체화된 것들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투자자들이 관심 갖고 있는 셀트리온의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죠. 이 진펜티라 같은 경우에 올해 매출에 대해서 2,500억 원 정도 너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이거 우리가 보수적으로 설정한 거다.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미국에서 약을 팔려면 약제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용 관리하는 민간 회사 PBM들과의 계약이 중요한데 서학개미들한테 잘 알려진 CVS 헬스 같은 곳이 대표적인 PBM인데 이 미국의 3대 PBM 가운데 한 곳과는 스피릿과는 계약을 끝냈고 스크립과는 계약 끝냈고 이달 하순부터 나머지 2대 보험사들 PBM들과도 계약을 완료하겠다 이런 것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진펜트라 판매 호조를 위해서 광고는 진펜트라 매출 최대의 한 10% 정도 하겠다라고 하면서 광고비 과다 지출 우려는 안 해도 된다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주가 측면에서 이 셀트리온의 또 다른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 한경에서 얘기가 먼저 나왔던 이 대형 M&A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일단 이 1조 원 규모로 점쳐지고 있는 대형 인수권 자체가 있을 것 같은데 요거 주체가 셀트리온 홀딩스가 아니라 셀트리온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셀트리온이 현재 한 2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갖고 있는데 이 자사주를 재원으로 인수를 하게 되면 재무 건전성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인수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특히나 프랑스에서 점유율 높이기 위해서는 M&A가 지금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고 세계 업체들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 미래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을 계속 내놓고 있는 서 회장의 자신감을 시장이 어떻게 지금 평가할지가 오늘장 그리고 중장기적인 셀트리온의 주가에 영향을 꽤 끼칠 전망입니다. 보통 이제 M&A를 하게 되면은 M&A를 하는 주체의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하락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근데 규모가 크면 역으로 장기적으로는 오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네.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헬스케어는 합병을 했고 제약 합병 앞두고 있죠. 셀트리온은.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슈가 있네요. 자, 마지막 이슈 휴젤하고 메디톡스 얘기 뭐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 꽤 있을 겁니다. 둘이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몇 년 동안. 그런데 어제 뭔가 하나 사건이 있었죠. 휴젤 주가 급등하고 메디톡스는 하락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아마 그 뉴스로는 잘 아실 겁니다. 여의도에서는 이번 판결이 당일 어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가 천장을 더 휴젤에 대해서는 열어놨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서 소개를 드리는 건데 내용부터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2022년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이 메디톡스가 ITC입니다. 이 ITC가 소송을 하나 제기했습니다. 이 휴젤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해서 미국에 수출하려고 하고 있다. 이거 막아달라라는 얘기였는데 네, 둘 다 국내 업체인데. 맞습니다. 이번에 이 나온 예비 판결에서는 이 최종 판결 아닙니다. 예비 판결에서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휴젤이 메디톡스 균주 도용 안 한 것 같다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런 판단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는 10월에 최종 판결이 있는데 휴젤은 이제 최종 심결까지 우리 입장 충분히 개진해 나가겠다 이런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메디톡스는 우리는 우리의 소송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는다면서 이 전체 무역위원회 전체위원회에 재검토 요청 보내겠다 이렇게 해서 맞서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봤을 때는 휴젤이 어느 정도 소송전에서 승기를 잡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뒤집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죠. 네, 그런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는 측면에서 이 휴젤의 북미 지역 사업 가치가 생각보다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증권가에서 나온 겁니다. 이 다울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휴젤의 목표 주가를 기존에 27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높여 잡았는데 보톡스를 비롯한 이 휴젤의 북미 지역의 사업 가치가 4,350억 원 정도로 평가를 했고 이렇게 되면 후발주자 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마진이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게 이 다울투자증권의 판단이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주름이 조금 늘어나시는 분들, 보톡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휴젤과 메디톡스 주가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와 함께한 이슈 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